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장마감 후에 애플 실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기업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기댈 곳이 없어요. 기업 실적도 그렇고 아니면 경기 지표들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난 이제 그 신용등급이 다운되고 나가지고 이게 미국의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이 좀 불투명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매출이 1.4% 감소했어요. 사실 매출 감소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여기까지 예상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서비스 쪽이 중국 쪽에서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T 쪽에서 이제 등급을 낮추다 보니까 당장 이제 모기지 금리부터 해가지고 금리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SM에서 서비스 TMI를 발표를 했는데 50.7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2023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농장 급여하고 실업률 발표되는데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버커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네, 웨이페어 가구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 한 3%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를 측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배달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패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형 통장이 한 20% 정도 그렇게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연간 매출 전망도 좀 상향 조정되면서 신규 고객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24% 정도 급증하는 모습 보였고 쇼핑몰 쪽에서 좀 안 좋았죠. 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상품 판매가 0.6% 감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권에서 좀 벗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4%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신규 계정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기대치를 자꾸 가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의료권에서는 자꾸만 해서 이제 백신이 더 앞으로 정부에 의해서 더 많이 소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여행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조금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행 자체가 강달러 상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여행 관련주들 제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뭐 하얏트 호텔이라든가 디즈니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 이런 관련주들을 좀 뽑아봤는데 대부분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가지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양갈래로 좀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제너럴 모터스 가져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GM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클라우드 쪽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을 찾아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 없이 저 원만하게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피치가 등급 낮춘 거는 연준이 금리 올린 거랑 맞먹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역시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그 연준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라는 게 앞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소비가 증가해야지만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앞서 보셨듯이 온라인 여행사라든가 익스피디아라든가 에트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 강자가 더 강해진다는 식으로 아마존닷컴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쪽에서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인들의 소비라는 거는 앞서 보셨던 가구라는 게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 이렇게 3대 이 상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가 살아나게 되면은 다음번 타자는 어느 쪽이냐.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차들 니오가 올라왔었죠. 그 사이에 이제 포드가 또 한 번 올라왔었고, 제너럴 모터스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된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쪽에서 투입 자금이 많다 보니까 비용 증가만 자꾸만 부각이 됐고,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의 마이너스가 전체적인 회사의 마이너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GM 같은 경우에도 실버라도라는 그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F150 다음에 팔리는 게 이 픽업 트럭인데, 그리고 에퀴녹스라는 크로스오버 그 SUV, 소형 SUV 차량이 있습니다.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차종들이 지금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만 대까지, 내년 초까지 해서 40만 대까지 판매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후년에는 반드시 전기차 사업에서 흑자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번에 그 포드가 2배, 3배 주가를 올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제너럴 모터스가 다시 전기차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웹프시 쪽에서는 지금 댄 아이브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팝콘의 순간이다 그랬습니다. 뭔가 팍팍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주가를 볼 것이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가격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신차들을 3만 달러, 4만 달러 수준에다 맞췄어요. 실버라더라든가 아니면 에퀴녹스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 30만 달러짜리 고급 세단까지도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을 가지고 매출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제표로 보시면은 2019년도 재무제표보다 2022년도 재무제표가 훨씬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급증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녹색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펀더멘탈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거는 펀더멘탈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34달러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손절매 30달러 제시했는데 정확하게 그 구간 맞추면서 움직인 거 볼 수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것도 35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아래쪽에 32달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55달러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제너럴 모터스였습니다. 지난 3월에도 다뤄주셨었죠. 34달러 아래에서 매수, 목표가 55달러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5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목표가 여전히 55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